네, CBS 라디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2부 시작은 국민의힘을 연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단일화를 주장하셨던 분이시죠. 정미경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단일화 관련 이슈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을 6일 앞두고 사전투표는 내일 앞두고 결국 단일화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도 예상 못했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당내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다행이다. 너무 잘 됐다. 이제는 마음 편안하게 정말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겠구나. 뭐 그런 마음이요. 네, 그런 마음들이실 거예요. 최 의원님 목소리가 정말 밝으시네요. 예, 최고위원님께서도 이 사실을 발표 전까지 알고 계셨죠? 아니요, 저 몰랐습니다. 에이.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근데 이게 그동안 이제 여러 관계자들이 물밑 협상을 해왔었고 지난 월요일에 네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난 협상 과정까지 공개하면서 거의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봤었는데 네. 마지막에 이렇게 단번에 풀릴 수 있었던 게 이유가 무엇일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안철수 후보와 굉장히 친하신 네. 평소에 네. 그 관계를 하셨던 분들이 사실 어제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물어보시면서 예. 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포기 이제 그만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렇지 않다고 예. 끝까지 이거 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토론회 전에 이 안철수 후보를 설득해서 예. 그 토론회 때 윤석열 후보에게 아주 강성 발언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널 정도의 심한 발언이 나오면 토론회 끝나고 나서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겠냐. 예. 그런 이제 논의들을 서로 하고 아마도 그게 성공하신 것 같아요. 성공했다고 제가 또 아침에 들었고요. 아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래서 넥타이 색깔이 붉은색으로 보여주신 거죠. 마음의 결단의 표현을 해주신 거였고요. 그 뒤로는 다 이제 언론에 나온 것처럼 여기 장제원 의원과 이태기 의원이 또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졌으니까 아하. 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최고위원님 그러면 지금 말씀은 토론회를 하기 전부터 그날 저녁에 만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뭐 일종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태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어제 저녁에. 네, 그러니까 이 분위기요, 정황.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께서 결단을 마음속으로 먼저 내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만남에 대해서. 네. 우리 윤석열 후보는 언제든지 그럴 마음의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아니 뭐 안철수. 넥타이 색깔을 맞춰서 나갔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결단은 끝났다. 네. 이렇게 봐도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이 넥타이 색깔로 이미 두 분의 단일화는 성공하는 쪽으로 갔다. 이렇게 내부자들은 다 예상을 했던 거군요. 아니 아마 많은 분들은 잘 모르셨을 것 같고요. 이제 몇몇 분이 확실하게 아셨을 거라고 봐요. 이른바 알겠습니다. 윤핵관이라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 시각도 있어요. 결국은 이분 부산 내려간다라고 하더니 윤핵관으로 계속 활동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그거는 교수님 조금 다른 건데요. 예. 아무튼 후보님 주변에 평소에 많은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대화들을 많이 했던 분들이 예. 아무튼 측근에 계시는 거잖아요. 가까운 곳에. 예.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다 달랐을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이제 생각하고 주장하고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 장제원 의원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장제원 의원이 너무 잘했다라고 사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한편 안철수 후보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는 조건 없는 우리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조건 없는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 모두 정권 교체만 생각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조건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국민들도 그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우리 윤석열 후보와
그 안철수 후보께서 공동 기자회견하신 오늘의 내용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보여져요. 아무리 뭐 조건을 걸고 뭐 얘기를 하고 해도 사실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많이 이 정치라는 게 늘 움직이는 생물이니까 살아서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너무나 시원하게 얘기하신 거죠. 핵심을 찔러서 종이 쪼가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나를 믿어달라. 그러면서 두 분의 그 신뢰도가 저는 한 200%까지 상승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서 성공한 대통령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제 대선 끝나면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오늘 SNS에 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또 그 결단, 또 국민의당원들을 환영 얘기를 하면서 향후 또 지방선거의 공정한 경쟁의 원칙은 다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선 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당내에 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대표로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준비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지금 사실은 그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요. 예. 지방선거는 머릿속에 일단 없으실 거예요. 일단 정권 교체를 압도적으로 이겨달라. 응? 그거에 대해서 다 지금 그 마음을 쏟고 계시기 때문에요. 예.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이지 지금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 당선을 가정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안 될 경우에 그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과정 이후에 또 안철수 후보의 어떤 미래랄까 이런 것도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안 될 경우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지금 사실은 이 단일화가 잘 되지 않았을 때도 예. 제가 잠을 못 자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좀 잠자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당선 안 됐을 때 이런 가정에서 뭘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직 당선 상황만 가정에서 생각하고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뭐 자리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는데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반응은? 일단 교수님도 다 아시겠지만 국민들께서 민주당 그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따끈따끈한데 어제 김동연 후보하고의 단일화 할 때 예. 그거는 뭐 통합, 미래 뭐 그렇게 온갖 찬사를 다 늘어놓더니만 오늘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단일화를 가지고는 또 뭐 권력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하니까 또 내로남불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단일화뿐이 아니라 이제 합당에도 합의하셨는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제 합당을 하겠다는 얘기죠. 뭐 근데 이게 두 당을 합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까? 뭐 지역위원회 뭐라든지 뭐 등등등 지역구라든지 배분도 하는 문제도 있고 등등등 잡음이 생기진 않을까요? 사실은요, 예. 그 주호영 대표 시절부터 이 단일화, 그러니까 합당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때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이후로도 이 합당을 계속 합당 그 절차를 밟아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 안철수 후보의 결단, 안철수 대표의 결단만 남아 있었던 상황이니까 예. 저희는 나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 이제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지금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요. 홍준표 의원도 마음 편하게 완승하겠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고위원께서 네. 좀 그 판세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50%를 계속 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 여론조사상의 지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단일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이건 축제의 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를 열망하시는 분들은 거의 투표장에 다 나가서 윤석열 후보를 찍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 가운데 여기가 단일화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 우리는 포기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별로 맞닿지 않으신 분들, 과거에 경선 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친문 중에 한 4% 정도 우리가 분석할 때 보면 그 정도 되시는 그 분들은 고민을 하면서 그 투표장에 안 나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수치보다 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 근데 그 안철수 후보께서 지난 며칠간 또 이제 단일화가 최종 결렬된 상황인 것처럼 흘러갔을 때 굉장히 강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안철수 후보께서 내년이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후보를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서로 단일화 협상하시면서 포옹하는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 단일화에 정말 큰 박수를 치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큰 박수를 치실 수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후보도 대선 후보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예. 본인의 고집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예. 그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기 소신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국민들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더 진화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박수 쳐주실 거라고 봐요. 안철수 후보의 손가락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예. 그거는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앞으로 그 오늘 제가 봤을 때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 달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정말 그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또 고대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안철수 후보가 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자, 윤석열. 네, 김성현 소장.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지금 통합 정부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좀 더 예. 넓은 틀에서 인재들을 쓰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안철수 후보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시고 예. 윤석열 후보도 지금 최고위원 말씀처럼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그런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통합 정부라고 했을 때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것까지 뭐 구체적으로 아마 얘기들이 오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예. 다만 저는 이 지금 민주당이 한 180석 정도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정당이란 말이에요. 의석수로 보면.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도 사실 이 국회 상황이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되시면 그걸 도와주시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통합 그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재를 뭐 발굴하고 쓰고 이런 거에 두 분이 연합해서 협의해서 하면 그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성공한 정부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 그렇게 생각을 질문. 해요. 안철수 네. 후보의 역할은 앞으로 뭐가 될까요? 이제 당선이 되실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입법 활동을 했으나 행정 업무는 많이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차기 국무총리로 거론되지 않겠는가 혹은 그런 약속을 받으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건 안철수 후보 뜻에 달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그 후보께서는 예. 이제 그 만약 대통령이 되시면 그 책임 총리 그 역할을 안철수 후보가 하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하실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에 저도- 따라 달렸다. 어허.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께서 만약에 총리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그거 되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험도 많으시고 이제 대선 예. 후보로도 여러 번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성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보니까 그런 거에서 저는 발휘될 수 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봐요. 차기 당대표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또 속내를 말씀하시면 차기 당대표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차기 당 대표는요 선거가 저희 임기가 내년 6월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그 전당대회 우리가 이제 대선에 승리하면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를 그 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 이준석 대표의 그 임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책임 총리 한 이후에 그 뭐 당대표 도전 그건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